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최근 서울 자사고들과 교육청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와 관련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한 건 헌법에 어긋난다. 이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어서 큰 혼란은 없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자사고와 교육청과의 현재 갈등도 달라지는 게 없을 거란 뜻일 겁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월 1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가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을 조건부로 승인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이 매년 수억 원을 들여 실시하는 사업의 연구 용역이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관리 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유지됩니다. 민족 독립 숨결이 깃든 효창공원이 100년 공원으로 재조성됩니다. 시민 휴식과 독립기념공간, 손기정 체육공원 등이 마련됩니다. 올 초 서울시가 발표한 도시철도망 계획으로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일동까지 이어지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계획이 조건부 승인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다 확실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열린 도시철도망 공청회에서 제기된 목소리를 박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을 놓고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9호선 4단계 구간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해 고덕동 센터공원까지 약 4km 구간을 잇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 서울시는 여기에 강일동 일대까지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조건부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공청회에서 고덕동과 강일동 일대 주민들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면서 9호선 4단계 구간에 추가 연장 계획을 세웠음에도 국토부의 광역철도망 계획과 연계하려 하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 자체가 또다시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로 반영되었다는 조건 때문에 지역 주민을 상대로 완전 사기를 쳤다는 등 온갖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고 여론이 호도되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진행한 사업 연구 결과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덕 강일지구가 조성되기 시작했던 10년 전과 비교해 인구가 수만 명이나 늘어났음에도 사업성을 가늠하기 위해 산출하는 비용 편익비, 이른바 BC 기준에선 10년 전 수치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0.0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0년 전에는 0.71, 10년 후에 그런 많은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5월, 2월 달에 발표한 것도 0.74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다는 건 당연한 기정사실이다 이 얘기죠. 한편 서울시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을 조건부로 계획한 것에 대해 하남시까지 연장되는 9호선 후속 구간이 제3차 국가철도망과 관련돼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기관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강남구청이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 용역을 해놓고 결과는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할 경우 학술이나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는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입니다.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를 막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부실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겁니다. 지난 2017년 모두 9건의 용역에 6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쓴 강남구. 그런데 검색되는 용역 결과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용역 결과 보고서가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연구 용역 제목만으로 보면 유사 연구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것은 한두 건뿐이었습니다. 올해만 27건의 14억 원 규모의 연구 용역 사업이 예정돼 있는데 추가로 요청한 예산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과업 기간과 두루뭉술한 연구비 책정을 막기 위해 연구비 산정과 증빙, 정산 시스템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학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객관적, 독립적으로 사전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강남구는 일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있지만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은 몰랐다며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2017년과 2018년 연구 용역 결과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구청이 발주한 연구 용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결과 공개에 대해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달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용산구의회가 어제 개회를 시작으로 9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는 용산구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는 안을 비롯해 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올해 1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포함해 5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 고등학교의 이중지원 금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존폐 위기에 놓였던 자사고가 반쯤 기사회생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헌재가 이 자사고와 일반고의 신입생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았죠. 이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판결 결과만 놓고 보면 지난해 입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이미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교육부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사고와 일반고에 중복 지원을 못하도록 해왔습니다. 예. 때문에 자사고를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은 원하는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미달된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예. 이 말은 고교 재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학생과 학부모의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이중지원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놓은 겁니다. 네. 다만 과학고처럼 자사고가 미리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고요.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해야 합니다. 예. 이 동시 선발과 이중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올해 선발 방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전기와 후기에 나뉘어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이 진행됩니다. 예. 과학고와 영재고는 전기 선발이 가능하고요. 자사고를 포함한 외고 국제고는 일반 고등학교와 함께 후기에 선발해야 합니다. 아마 올해 12월쯤 입시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신입생을 뽑기 때문에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은 1지망에 자사고를 쓰고 또 2지망에 본인이 원하는 일반 고등학교를 지원한 방식입니다. 예. 네, 자사고 학생 선발은 일반고와 같이 진행되지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그 이전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과학고와 영재고의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정부는 이 자사고를 폐지하는 수순을 밟고 있었죠. 이번 판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것 같은데 교육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헌재 판결을 두고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교총이 각각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서로 입장은 다르지만 헌재 판결에는 두 곳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한 점은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을 부여한 것이기에 일반고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에 반해 한국교총은 자사고와 일반고의 동시 선발을 인정한다는 판결은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동시 선발은 합헌, 또 이중 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각기 다른 판결을 어정쩡한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교육부가 이번 헌재 결정을 빌미로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던 이 어정쩡한 판결이다라는 말이 자사고의 존폐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까?
네, 이번 판결로 자사고가 반쯤 기사회생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만약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이 금지됐더라면 자사고의 경쟁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정책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존폐 위기에 있는 자사고를 선택할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고교 입시 전형은 기존과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의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자사고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혼란은 없겠지만 이 자사고와 교육당국과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이 자사고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 살펴봤습니다. 장소가 마땅치 않아 3번이나 설치가 미뤄졌던 마포 소녀상. 이 소녀상이 마포 중앙도서관에 자리 잡은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 소녀상 건립에 함께한 주민들의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천서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담한 키에 아련한 몸, 불끈진 주먹이지만 얼굴은 애써 담담합니다. 마포 소녀상, 오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묵묵히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역사를 지니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 또 힘을 써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마포 소녀상이 마포 중앙도서관 광장에 자리 잡은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상암동 일본국제학교와 홍대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홍익대 정문까지 소녀상 설치를 두고 수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중앙도서관 광장에 터를 잡았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소녀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일 찻집과 콘서트 등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세웠던 소녀상이기에 1년이 된 지금 느끼는 감회는 더욱 남다릅니다. 마포가 서울의 한강 중심지에 있고 해서 여기서 우리가 역사 알리기를 마포에서부터 시작하면은 일단 일본에서는 또 그것을 금방 사가지 않겠나.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말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했구나. 마포 구민들이 정말 잘했고 마포 학생들이 너무 잘했구나. 그런 기쁨. 아직도 일본의 그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독립 정신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없이 계속 간다 하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포 중앙도서관 광장 한편에 우뚝 선 마포 소녀상.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며 우리에게 위안부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30년 전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효창공원에는 현재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가 7위 선열이 잠들어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서울시가 이 공원을 효창 독립 100년 공원으로 조성하는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조선 정조의 장자인 문효세자의 묘역이 있었던 옛 효창원입니다. 일제당시 묘역이 서삼릉으로 이전하고 규모가 축소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퇴색됐습니다.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999년도에 효창공원 성역화를 시작으로 민족과 독립공원화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습니다. 효창운동장의 이전이나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에 사업이 자초된 건데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다시 한 번 더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사업의 이해 당사자들과 총 23차례에 걸쳐 논의한 끝에 효창독립 100년공원의 구상안이 나온 겁니다. 묘역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잊혀졌다가 기념일과 행사 때만 찾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구상안은 공원 내 연못을 개보수해 평상시엔 휴식처로 기념일엔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내 최초의 국제축구 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은 보존화돼 묘역의 시야를 가리는 스탠드와 조명탑 등은 일부 철거하고 운동장과 공원 사이에 있는 주차장과 도로는 녹지화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송기정 체육공원이 재조성되고 식민지 역사박물관 주변의 개발과 이봉창 의사 기념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송기정 기념관이 리뉴얼되고 남성용 전시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와 함께 러닝센터, 어린이 도서관을 조성하고 숙명 8역까지 연결해서 문화공연과 전시 특화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공원에 와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세계인들이 알고 지지함으로써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 멈추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공원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국가보훈처와 용산구 지역 주민 등과 함께 효창 독립 100년 공원의 구상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서울 곳곳에서 주민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은마 아파트에 이어 이번에는 송파구 잠실 5단지 주민 2천여 명이 집회에 나섰습니다.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국제 설계 공모를 조건으로 약속했던 인허가를 즉각 이행하라는 겁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잠실 5단지 조합원들이 서울시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재건축과 관련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조합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잠실 5단지 재건축에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 인허가 절차 축소는 물론 건축 심의 기간을 단축해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 서울시의 뜻대로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했지만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은커녕 정부 눈치로 부당하게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의 고유 권한인 정비 계획안을 지금은 정부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인허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조합이 수용했던 다양한 조건들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감내하고 기부 체납과 근대 문화유산 흔적 남기기 등 과도한 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정비계획이 통보되면 조합은 그 통보된 내용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조합이 그렇게 수립해서 서울시에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까지 서울시는 잠실 5단지 인허가 지연과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심의 시점 또한 조율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편 송파구 잠실 5단지 재건축권은 지난 2017년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소위원회로 이관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제현상 공모가 끝났지만 수권소위원회의 심의는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비교적 운영이 투명하고 또 안정적인 보육체계가 갖추어져 있어 많은 영유아 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성동구 공보육 이용률이 6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겁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2019년 3월 기준 성동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는 6,900여 명입니다. 이 중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4,100여 명,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59.4%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2위인 서초구에 비해 10% 가까이 높고 27%로 최저 이용률을 기록한 은평구에 비해선 무려 32% 이상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주변에 좀 어린이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약간 좀 저희가 대기가 순번이 길어도 이게 복수로 많이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좀 다른 구들보다는 더 들어오시기가 나은 것 같아요. 현재 성동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달 초 개원한 2곳의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77개소입니다. 5년간 30곳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교회 등 대형 건물의 용지를 협상 끝에 무상으로 임대받은 것과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 무엇보다 왕십리와 금호 옥수 지역의 대대적인 재개발 과정에서 조합과 어린이집 개소에 대해 사전 협약한 덕분입니다. 공동주택가 그리고 종교시설 등 다양한 민간시설 협력을 통해서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적용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성동구는 연말까지 4곳의 어린이집을 더 확충해 당초 목표였던 공보육 이용률 60%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북 선잠박물관에서 선잠, 비단, 한국의 자연색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전통 색채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전통 자연 염색 기법을 비단을 통해 표현한 이승철 작가의 작품 전시와 관람객이 직접 비단에 전통 염색을 해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전통 염색 체험은 오는 7월까지 진행되며 성북 선잠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중랑구가 망우 역사문화공원 인문학길 역사탐방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그동안 연중 4차례만 운영되어 온 프로그램을 이달부터 10월까지 16회로 확대해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향토 문화 해설사와 함께 망우리 공원 인문학길을 걸으며 근현대 유명인사 묘역을 순례하고 업적을 알아보는 등의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송파구가 오는 12월 15일까지 방이습지와 성내천 등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올챙이 관찰과 생태 탐방 등으로 진행되는 숲 해설 프로그램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연령별 맞춤형으로도 운영됩니다. 송파 구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남가좌동에 위치한 이 센터는 상담과 교육, 돌봄 서비스까지 다양한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센터 1층에는 아토피 특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2층과 3층에는 열린 육아방과 장난감 대여실, 시간제 보육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앞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 부담 해소와 저출산 극복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면 가족들과 어디를 다녀올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 해를 맞아 서울 곳곳의 역사적 장소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나 돈이문 박물관, 경교장 등 자녀들과 사진 찍기 좋고 봄 기운도 느낄 수 있는 곳들 추천해 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